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이제 100만 개를 금을 재평가해서 매입하겠다라는 방안을 이제 행정명령과 의회에서 이제 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되게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미국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 미국의 정부 또는 월가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 또는 추론들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김창익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그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연말인데 네. 뭐 주식도 다 괜찮고 뭐 부동산도 괜찮은데 지금 코인만 또 안 좋으니까 유독 또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맞습니다. 작가님 모시고 지금 도대체 원인은 뭐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비트코인이 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또 꺾이고 네네네. 금리도 인하되는데 뭔가 이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번 하락의 어떤 원인, 이 시즌 종료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즌 종료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이제 네. 저는 이제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시즌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의미가 없다.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가격 하락 국면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거냐? 그러니까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메말라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금이나 뭐 나스닥도 올해 한 15%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만으로 설명이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94% 정도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메말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네. 그 메인 배관에는 유동성이 그렇게 메마르지 않았는데 왜 유독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그 작은 배관에 유동성이 메말랐을까라고 보면 이렇게 비논리적인 상황은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어떤 개인들이 움직였던 자산에서 월가화된 자산으로 이제 성격이 급격하게 바뀐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좀 더 통계가 잡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아마 근거들이 속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산이 월가화됐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그 급격하게 사고 파는 게 이제 폭등이나 폭락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가격이 상당히 묶여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되는 이제 초입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월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포섭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동안 했었고 ETF 시장에서 네. 기관들이 이제 사들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통은 3분의 1 정도 그 보유량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산을 이제 월가가 완벽히 포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3% 정도를 월가가 보유를 하게 되면 그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 유통 물량을 월가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네. 어쨌거나 지금 일일 그 유통량이 3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네. 근데 월가가 지금 일일 유통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한 8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개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이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공포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월가가 8만 개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부족한 2만 개 정도의 어떤 물량을 이제 능가하는 어떤 그 조정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하락 국면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월가가 지금 ETF에서 급격하게 지금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그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개인 고래들이 차익 실현 과정에서 이제 대량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는 구조적으로 그 현물 ETF를 사면 선물 그 종이 그 비트코인을 파는 포지션을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기보다는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거래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묶어놓고 그 차익 거래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을 늘려서 사실은 수수료를 이제 차익을 먹는 거지 시세 차익을 먹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의 그런 그 수익 구조 때문에 사실은 현물 ETF를 사는 만큼 이상으로 이제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묶여 있는 가운데 이제 갑자기 매도 물량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다면 하방 압력적으로 이제 계속 작용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헤지 펀드들이 이제 옵션 시장에서 또 그 하락 포지션을 많이 잡았던 것들을 이제 청산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계속 또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 가격을 하방 압력으로 잡아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리밸런싱이나 또 이제 세금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정산 그 문제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는 이제 그런 포지션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 내년 초가 되면 또 이제 다른 국면.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이 있는데 그 호재들을 누를 수 있는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나 또는 지금 4년 주기 서사의 어떤 그 공포심이 완화된다면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호재들이 오히려 그 월가의 어떤 소포지션을 뚫고 갔을 때 지금 금값 폭등하는 것처럼 이제 오히려 되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면이 내년 초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설명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상황은 뭔가 비논리적인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추론하고 증거들을 찾고 뭐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 월가의 어떤 손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이제 뭐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뭐 월가가 일부러 좀 가격을 좀 통제를 해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금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금값은 폭등하고 네. 비트코인 가격은 뭐 30% 정도 다운을 된 상태에서 억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연관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이제 100만 개를 금을 재평가해서 매입하겠다라는 방안을 이제 행정명령과 의회에서 이제 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금을 팔아서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되게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연성 있는 추론을 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의 어떤 주범이 누구냐를 따질 때는 이 상황이 이득이 되는 사람이 일단 첫 번째 용의자가 되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미국한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거니까. 그럼 네. 이제 금을 팔아서 할 거니까 그럼 네. 금값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미국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 미국의 정부 또는 월가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음모론 또는 추론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 정부나 월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이 비트코인 그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매도 압력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론은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금값이 오른 게 그럼 미국 정부나 월가가 원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오히려 반대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거는 원래 달러한테 화폐의 패권을 뺏긴 상품이거든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 금이 화폐였잖아요. 그리고 근본이 이제 그러니까 닉슨 쇼크 이전에 1971년 닉슨 쇼크로 닉슨 대통령이 이제 그 법정 화폐가 화폐다. 금은 이제 더 이상 화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기 이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금이 화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은 화폐의 패권을 달러한테 넘겨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다면 금은 언제든지 다시 화폐가 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정부는 달러의 발행권, 달러의 패권은 지금 그냥 종이로 찍어서 돈을 만드는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행권을 미국 정부가 계속 유지하려면 금값을 억눌러야 돼요.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의 신뢰도나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를 시장에서 그렇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시장에서 그게 사실상 알든 말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금값을 계속 억눌러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금값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계속 억눌렀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도 이제 금 ETF 선물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그때 갑자기 금값이 떨어진 것도 사실상 이제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의 종이 선물로 이제 억눌렀다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리고 금값이 정말 폭등할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닉슨 쇼크 직전에
그러니까 닉슨 정권 1971년인데 1960년대부터 시장에서 금 현물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베트남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전쟁 또 이제 복지 정책, 미국의 복지 정책으로 또 유럽을 되살리는 과정, 이제 마셜 플랜 등등의 과정에서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사실은 금에 그 달러를 연동해서 묶어놨잖아요. 그 근본이제 때 그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근데 시장에서는 금의 현물 수요가 폭증하니까 금 가격이 막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1온스에 35달러로 묶어놨던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제 해체될 위험에 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 골드 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골드 풀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영국, 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을 각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5천억 달러, 또 영국이 한 3천억 달러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금을 서로 모은 거예요. 우리 네. IMF 때 금 모으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방 세계들이 금을 모아서 금 가격이 오를 때마다 런던 로코 이제 금시장에서 금을 내다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이 힘을 모아서 유럽이 힘을 모아서 금을 각출해서 갑자기 금값이 올라가니까 그 반대로 했을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내다 팔아서 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왜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의 그 금을 각출해서 내다 팔자라는 그 금풀에 골드 풀에 동참했을까? 그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달러를.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달러 가치를 지키자는 미국의 의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드풀이 금을 계속 내다 팔면서 이제 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금의 가치를 억눌렀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했을 때 미국이 골드풀이라는 것까지 운영하는 거 보니까 금 가격이 지금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반대로 금 투기 세력들이 금을 계속 샀어요. 그걸 골드 버그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금 벌레들. 그러니까 금을 계속 사들이는 벌레들이 끝까지 가보자. 한번. 끝까지 누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골드 버그와 골드풀이 계속 싸움을 하다가 네. 골드풀이 더 이상 골드버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닉슨이 그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예 우린 더 이상 이제 금태환을 안 해줄 거야. 그냥 쇼크를 내버린 거예요. 부도선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 가격이 폭증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달러 화폐 시스템이 더 이상 현 상태로는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이제 방증이거든요. 지금 금 가격이 폭증한 것도 네. 근본적으로는 골드버그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현물 그렇죠. 금을 네, 사들이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매집 세력이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안화의 근본이제를 사실상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원유국들이 산유국들 있잖아요. 그 산유국들한테 중국이 지금 그 하루 산유량의 15%를 수입하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요. 네. 근데 중국은 그 석유를 달러로 수입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불만이죠. 네. 자기네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를 안 받아줘요. 그럼 환전하는데 돈 들어가고. 네. 뭐 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또 달러 패권이 또 중국을 겨냥할 때 또 자산을 동결시켜 버릴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처럼 중국은 그게 불안하고 또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계속 요구한 거죠.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석유를 제일 많이 사주는데 내가 내 돈 갖고 사질 못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지금 우호 관계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위파와 미국은 철저히 원수 관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안보 우산이 돼줄지 모르겠고 중국이 자꾸 지금 와서 지금 석유를 1,500만 배럴을 자기네들한테 400만 배럴을 사는데 자꾸 위안화로 결제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좋아 그럼 우리가 위안화로 결제해줄게 대신에 이 위안화가 국제사회에서 안 쓰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위안화가 국제사회에서 쓰일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내건 거죠. 이 위안화로 국제사회에서 결제할 수 있게만 해주면 내가 위안화로 결제해줄게 한 거예요. 중국이 볼 때는 내가 위안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위안화를 어떻게 할 거냐. 달러는 미국의 국채를 사서 이제 수익을 얻으니까 5.1달러가 가능한데 그러면 위안화로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결제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위안화 가지고 뭐 할 거냐? 다른 거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결제화폐가 아니니까. 뭐 중국한테 뭐 수입해 오는 거 말고는 네네. 없잖아요. 중국 채권을 살 수도 없고 네. 불안한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불안한데 그래서 중국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우리가 위안화로 석유를 사면 네가 그 위안화를 가지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즉각적으로 동시에 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줄게.
네. 그래서 상하이 금거래소라는 게 SGE라고 하는데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라는 금거래소에서 전 세계의 금을 현물로 대거 사들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상하이 이제 그 석유 선물 시장에서 그 선물로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 그 선물 위안화 거래를 한 그 오일 결제금을 바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현물로 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체제를 지금 중국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지리아나 베네수엘라나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위안화 결제국들은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해주고 바로 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석유 결제들이 활발해지니까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의 현물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네. 그럼 상하이 금거래소가 런던 금거래소나 이제 시카고나 뉴욕 금거래소보다 현물 가격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익 거래를 노린 또 투기꾼들이 상하이 금거래소를 계속 다른 싼 데서 금을 사다가 상하이 금거래소 금을 파는 거죠. 런던, 뉴욕, 시카고 금거래소에서는 금이 메마르고 상하이 금거래소에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다 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 금 거래도 최종적으로는 현물로 청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현물 금이 다 메마르니까 선물 거래하기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물 금 거래 매도 포지션이 이제는 더 이상 잡기가 힘들어지니까 선물 시장이 현물 수요에 의해서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종이금으로 종이금의 매도 압력을 통해서 현물 가격의 상승을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반대로 미국이 원한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더 이상 금의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금의 가격이 상방 캡이 뚫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 미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를 전 세계가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 반대로 달러의 가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다른 보증금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좀 이따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릴 텐데 그 보증금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인 거예요. 중국이 현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금의 가격을 높이면 이제는 중국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금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달러의 가치의 어떤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선언하거나 실제로 준비금으로 금을 팔아서 사들이면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금의 준비금에서 비트코인의 준비금으로 바꿨다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고 비트코인은 상방 압력을 받거든요.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건 그건데 네. 갑자기 금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그 전략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본질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금의 가격 상승은 달러 가격의 하락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그 노력들이 이제 2026년에 어떻게 벌어지느냐, 어떤 양상이 되느냐가 이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금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이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는 금 가격이다. 네, 금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미국이 통제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네. 그 말은 금 가격이 통제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중에 뭐 현물을 더 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통제가 되죠?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현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을 통제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골드풀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장부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가 8,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2,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이제 그 분석기관들이 추론해놓은 뉴스를 보면 중국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한 20년간 금을 사들인 게 비공식적으로 3만 톤 정도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 이제 전 세계 금 보유량의 15%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네. 근데 미국은 8,000톤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 보는 게 정설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드풀을 운영하면서 벌써 이제 시장에 상당히 내다 팔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골드풀이 무너진 다음에도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장부상으로는 금이 8,000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을 상당히 내다 판 걸로 보는 게 지금 이제 거의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정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장부상에는 금이 8,000톤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포트녹스의 금고에는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물금과 장부상의 금의
이 차이를 이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앞으로 미국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더 이상 금을 내다 팔거나 선물 시장에 종이금을 내다 팔아서 금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선택지는 뭐냐면 금이라는 어떤 존재를 이제 상징적이건 또는 실질적이건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리는 거예요. 금은 더 이상 그 가치 있는 화폐가 아니야 또는 가치 있는 상품이 아니야. 왜?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금을 더 이상 준비금으로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사실은 법정화폐 달러지만 미국이 8,000톤이라는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의 신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준이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준비금으로 10% 이상의 금을 보유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IMF의 권고 사항이나 법적으로 그 어떤 리밋을 이제 대부분은 없애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을 사실상 화폐의 지위에서 떨어뜨려 버렸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금이 강력한 화폐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상징적으로 어떤 쇼크를 줘서 전 세계가 금이 더 이상 이제 예전만큼 어떤 지위가 없을 텐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미국이 금의 준비금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준비금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월가에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전환을 좀 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의 통제력은 잃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도 작고 네. 또 결정적으로 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보유량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선정 경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법정화폐는 발행권의 경쟁이거든요. 누가 발행권을 쥐느냐가 화폐 패권을 잡는 건데 네. 금이나 비트코인은 발행권자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보유하느냐가 이제 패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 월가나 미국 정부도 그걸 알아요. 이게 지금 발행권이 없는 상품이나 화폐를 나중에 패권을 잡으려면 무조건 많이 보유하고 호들해야 된다. 네. 장기 보유해야 된다. 이 초창기 때 먼저 보유를 해야 되니까 월가든 미국 정부든 또는 내가 뭔가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개인이든 많이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가도 많이 보유해야 돼요. 미국 정부도 많이 보유해야 되고. 근데 내가 많이 보유하려면 낮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네. 어떻게든 이 가격을 눌러 놔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누르고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뭐 아직은 이제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선물 시장의 매도 포지션이 일단 많고 그리고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월가는 현물 매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조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선물 시장에서 억누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4년 주기 종말의 국면이다. 그러니까 4년 주기가 끝나는 이제 하락 국면이다라고 할 때 월가가 그 운영하고 있는 언론들이 그 퍼드를 엄청나게 퍼뜨렸어요. 그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뭐 그거는 어떤 뭐 단일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공감대나 이제 집단 지성이 계속 이제 월가 쪽에서 퍼드를 퍼뜨리고 실제 매도 포지션이나 옵션에서 시장에서 이제 계속 매도 압력을 주고 있고 오늘 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보 기관들이에요. 네. 그 정보 제공 업체들. 그러니까 MSCI 같은 지수 업체들. 네. 그리고 그 S&P나 이제 그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업체들. 그들이 얼마나 그 강력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정보 제공 업체들이라는 거는 시장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선한 명분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악한 실익을 감추는 존재들이 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 되면은 권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S&P나 무디스가 미국이나 국내 삼성전자의 신용평가는 하지만 다른 기관들이 무디스의 신용평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삼성전자의 신용평가 그 회사채 신용평가를 낮추면 삼성전자는 2배의 돈을 내고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엄청난 네. 권력이잖아요. 근데 무디스의 신용평가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평가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들은 정보 제공업체가 아니라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이 막강하게 규제를 하거나 언론이 엄밀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둘 다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규제를 하려면 정보 제공업체가 아니라 그들이 투자 자문업체다라고 해야 되는데 투자 자문업체로 규정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MSCI도 정보 제공업체예요. 단순한 정보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투자 자문업체만큼 규제를 못해요. 법적으로. 네. 두 번째는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이 MSCI가 지수업체가 왜 편출 편입을 저렇게 자의적으로 결정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제프 베이조스의 신문이고 뉴욕타임즈도 월가의 신문이에요. 자본의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끌고 가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가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네.
광고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감시를 안 하죠. 그러니까 MSCI나 정보제공업체들은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권력을 누리면서도 아무런 그 규제나 네. 감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퍼스, 무디스나 피치 이런 그 신용평가 기관들은 사실은 월가가 원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목소리를 내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 업체들이 만들어진 이유들이 뿌리를 찾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금융업체들이 만든 뭐 업체들이. 기업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뭐 도구일 네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MSCI가 지금 그 스트래티지를 내년 1월 15일 날 편출을 결정한다라는 퍼드를 퍼뜨리면서 또 가속화됐거든요. 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근데 편입할 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지. 편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는 줬지만 그러고 나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혜는 물론 받지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편출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어떤 충격이나 어떤 손해는 어떻게 하겠든. 그러면 그 편출의 과정이 이제 적정하냐 안 하냐를 감시해주는 기관이 지금 전혀 없어요. 네. 언론도 그냥 그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보도할 뿐이고 또 우리나라 언론은 당연히 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지 어떤 가치 평가도 하지 않아요.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횡포가 이제 퍼드를 퍼뜨리고 매도 압력을 주고 그러니까 4년 주기 서사가 되살아나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이 돼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호재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상황으로 수렴을 할 것 언젠가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저는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또는 일부의 인간은 비이성적인데 전체적으로 인류라는 존재는 이성적이에요. 네. 특히나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으로서는 또는 이제 그 자산시장에서의 인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또는 일부는 비이성적이지만 대체로 이성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큰 흐름은 이성적인 존재들의 판단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 하지만 때로는 일부는이라는 그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어떤 그 판단과 행동이 작용하는 게 바로 퍼드거든요. 인간들은 퍼드라는 어떤 공포심, 어떤 근거 없는 공포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근데 월가의 어떤 기관들이나 언론들이나 엘리트들은 인간이 언제 비이성적이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이성적인 국면을 이용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인간이 언젠가는 집단적으로 이성을 찾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퍼드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고 환호에 파는 거예요. 네, 반대로 하잖아요. 퍼드에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개인들이 공포에 사고 이제 환호에 파는 건데 그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공포에 팔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 그러면 극복되는 겁니까라고 하면 그 퍼드에 파는 그 비이성적이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무식한 분들이 다 털고 나갔을 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본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정리하고 나가고 그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제 타이밍 시기적으로 이제 그 퍼드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국면이 되면 이제 다시 이성적인 상황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러면 아마 폭발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